뭐라고? 나 서울 사람인데 한강 건너가서 경기 광주, 시흥 이런 데를 개발해서 강남이란 데로 만들 테니까 가서 살라. 야이, 그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안 가. 누가 감히 나한테 경기도 시골을 가라 그래? 아, 가긴 가야겠네. 근데 제가 이 다리만큼은 죽어도 못 건너겠어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만큼은 제발 다른 선택지는 없을까요? 그래도 이 큰 강을 건너는 거보단 바로 옆에가 낫지. 이게 내 선택이다. 아, 아버지, 대체 왜... 네, 안녕하세요, 모부입니다. 1970년대에 강남이 개발되어서 지금의 강남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1970년대에 이르러서 강남을 본격 개발하고 지금 알고 계시는 압구정, 현대 등 강남의 대규모 단지들이 조성된 후에도 꽤나 오랫동안 지금의 강북, 당시는 서울이죠, 여기가 서울이었어요. 강북이. 이 서울 사람들은 이 강남을 살기 어려운 땅, 사람이 살 곳이 아닌 땅으로 여겼다고 하죠. 개발되기 전에 강남부터 보시던 분들은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정부에서 이제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주를 추천을 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사시는 건 어때요? 이사 한번 가보세요. 이때 굉장히 많은 강북 사람들이 차라리 노원으로 가겠다, 강남은 도저히 못 가겠다, 이 한강을 건넌다는 건 나한테 큰일이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사실 이게 이 교량, 한강 다리와 교통의 발달과도 관련이 깊은 게, 그 당시만 해도 한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었고 육지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실제 한강에 가서 보시면 바다만큼 넓잖아요. 세계 어딜 가봐도 한강만큼 큰 강이 많지 않죠. 파리, 세네강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그만큼 한강이 큰 강이었고, 이 강을 넘어간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났다. 지금은 왜 노원으로 가지 싶지만, 그 당시에 강북에 살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노원이 나아 보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좀 슬프긴 하지만 그게 비합리적인 판단은 아니었다. 자, 아무튼 한때는 소위 개무시를 당하던 강남이 어느새 외관부터가 다른 지역은 범접할 수 없는 뉴욕 맨하탄 같은 모습이 되더니, 이 빌딩 숲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장을, 또 가장 많은 일자리를 품게 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거리가 자리를 잡았으며 전국 최고의 학군, 최고의 학원가가 대한민국 대법원, 대검찰청에 따른 가장 유명한 로펌들의 소재지가 되고, 전국 5대 병원 중 4곳, 치과, 피부과, 소년외과 너무 많아서 골라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것, 최고의 일자리, 최고의 법조 인프라, 최고의 의료 서비스, 최고의 학군, 최고의 상권, 모든 것이 최고인, 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모든 것이 결집한 그런 지역이 이미 됐습니다. 어느새 되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된 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 무시당하던 지역이 모두가 선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으로 탈바꿈을 할 수 있었느냐. 단순히 정부에서 그냥 이걸 갖다가 개발한다고 해서, 이걸 개발한다고 이게 돼? 다른 데 개발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강남만 이렇게 되냐고.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걸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이 역사를 모르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한 지역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떤 지역이 좋아지고 어떤 지역이 지금보다 더 상급지가 되고, 그거 예측하려고 부동산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지금의 강남이 되었을까? 자, 아시다시피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저기 땅끝 마을과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논밭 있고 농사 지으며 사는 그런 땅이었죠. 지금 신도시 개발하기 전 상태, 지금 3개 신도시 같은 곳들 개발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잖아요. 2개 신도시인 뭐 판교나 동탄도 개발하기 전에는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던 곳들을 다 신도시로 만드는 건데, 그런 신도시들은 신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현재의 1인자인 강남권을 역전한다거나 이 위로 치고 올라온다거나 하는 일을 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죠. 아무리 신도시를 좋게 만든다고 해도 기존의 중심부인 강남을 제치고 올라선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강남은 당시에 강북을 제치고 이걸 이뤄냈어요. 서울이라는 건 위에 한강 북쪽을 의미했습니다. 한강 북쪽 전부도 아니고 지금의 종로구, 서대문, 동대문, 용산, 성동구 정도까지가 서울이었어요. 당시 강남은 경기 광주군의 일부였고요. 그 경기 광주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강남구가 된 거고, 시흥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흥에서 다 갈라져 나와서 여기는 광명, 여기는 서초구, 그 옆에는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당시 경기 시흥군, 경기 광주군이었으니까 당시 서울 사람들이 바라보던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아시겠죠? 그냥 서울은 여기고 그 밖에는 다 논밭이잖아요. 자, 서울은 이렇게 작은데 대한민국이 도시화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상경러시, 무작정 상경한다, 서울이 좋다더라의 부푼 꿈 안기도, 작은 서울에 계속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서울이 과밀화되기 시작하죠. 똑같은 60년대 강남은 이런 모습이어도 당시 서울, 현재의 강북 일부 지역은 이렇게 포화가 됩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보는 그런 느낌인데, 정부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당시 박정희 정부였죠.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작해요.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만 한 건 아니고 경기도의 여러 지역을 개발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계획을 세운 곳이 영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 계획도 짜고 개발도 해서 강남으로 이주하지 않을래? 추천을 해도 그래서 그건 좀 이 다리를 건너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강남으로. 정부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 강북 살던 사람들이 그냥 안 가요. 그래서 당시 대통령 잠깐 읽어보시고요. 계획 다 세워놨더니 이주를 안 해? 어이가 좀 없네. 당시에는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강남을 고밀도 도시 기능 중심지로 지정해버려. 이때 이 지정을 하면서 강남의 전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밀도의 도시 기능 중심지 지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발을 몰아주겠다. 이른바 개발 몰아주기를 시작하겠다는 선포였던 거예요. 이 개발 몰아주기를 어떤 수준까지 하냐.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한강 이북은 백화점, 대학 이런 거 건립 불어. 엄청나죠? 이거부터. 백화점 하고 싶어? 한강 이북에는 안 돼. 남쪽 내려가. 대학교 짓고 싶어? 남쪽으로 가. 생활 편익시설, 유흥 음식점, 그러니까 유흥업소, 학원, 주유소를 설치를 불허합니다. 뭐야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걸 해요. 학원, 주유소, 대학, 백화점 밑으로 가라고. 밑으로. 이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강남과 유일한 통로, 당시에는 이런 건 없었고 유일한 통로가 한남대교였어요. 이 한남동에서 이어지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서울 사람들은 다 여기 사는데 이 한남대교를 통해서만 건너올 수 있는 이 바로 밑에가 어디예요? 신사동이에요. 그래서 신사동 일대에 유흥 상권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강남에 유흥가 하면은 신사부터 노년 여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때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때 동호대교만 있었으면 여기에 형성됐을 거고 반포대교만 있었으면 여기에 형성이 됐겠죠. 그 당시에 한남대교만 있었기 때문에 한남대교를 건너와서 여기에 상권이 이런 거, 유흥 음식점 이런 거, 생활 편익시설 이런 거를 강북이 못 짓게 하니까 내려와서 형성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사동이 이런 모습이었다가 은은동도 이런 모습이었다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미친 정책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유흥과 상권이 주로 생겼다면 이제 바로 옆에 압구정에는 백화점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신사동 논현동에 생긴 상권과 돈줄 근처에 또 압구정이 자리를 잡은 거고 강북의 백화점 건립을 불허했던 게 그게 이어져서 지금 이런 명품 상권까지 성장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자, 이 개발 몰아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지금의 강남으로까지는 못 컸을 겁니다. 또 뭘 하냐면은 두 번째, 택지 건설을 제한합니다. 아파트를 못 짓게 해요. 한강 이북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해요. 아파트 짓고 싶어? 강남에다가 지어. 백화점, 대학, 유흥시설, 학원에 이어서 아파트도 남쪽에 지으라고. 자, 그리고 먼저 시범 보이자. 공무원들부터 논현동에다가 공무원 아파트 지어. 청담동에다가 시형주택 건설해. 그냥 안 간다고 그냥 강제로 그냥 보내. 공무원이잖아. 가, 무조건 가. 가 살아. 이분들의 후손들은 지금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그죠? 완전 강북을 죽여버리는 거죠. 죽여서 강남을 키우는 거예요. 이때부터 요 압구정에서, 이 초가집밖에 없던 압구정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압구정 현대 37평이 999만원. 이거 아주 아이러니한 사진이 이렇게 탄생을 한 거고 계속해서 강남 대규모 단지들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강북에 못하니까, 막아놨으니까. 건설사도 강북에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강남에 해야 돼.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치였고요. 여기에 세 번째 조치까지 합니다. 지금의 대치동을 만든 명문학교를 이전해요. 우리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서 서울대를 뭐 지방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가끔씩. 그게 뭔 소리냐, 말이 되냐 라고 하는데 이땐 진짜 했다. 고등학교를. 대학교는 너무 크니까 옮기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그냥 이전시켜버리는데 1972년도에 서울대 진학자 수로 평가한 명문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경기고, 서울고,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동고, 희문고, 보성고, 정신여고를 그냥 옮깁니다. 강북에서 가 송파, 저기 강남 서초로 다 이동해.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게 지금의 강남 8학군이에요. 이 강남 8학군을 그냥 강제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애초에 처음부터 강북에다 학원 이거 금지해놨잖아. 학원가가 어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학원가를 만들 수가 없었는데 그 서울 학군이 옮겨왔네? 여기다가 학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가 이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의 그 대치동은 이런 인위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인위적인 과정이 없었다면 아직도 강북에 최고의 학원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현재까지 대치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학군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구분할 거 없이 압도적인 학군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냐? 당시 서서문동에 있던 대법원을 서초구 서초동으로 이전을 하죠.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법조인이라는 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불문하고 사회 지도층이에요. 지금도 기득권이 아닌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대법원과 검찰청을 또 강제로 서초구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 근무하시거나 요 근처에 로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주를 시작하면서 또 서초동에 이런 고급 단독주택 촌이 형성이 되죠. 지금 가서 봐도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정말 다 합니다. 다 그냥. 여기가 테헤란로야, 지금 테헤란로. 여기 개발하자. 요거 테헤란로를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중심으로 삼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관들, 당시 한국은행과 한국전력 등의 주요 공기업들을 싹 다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지금의 테헤란로를 만드는 거죠. 자, 이 과정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그냥 한강 북쪽에다가 백화점 하지마, 대학 하지마, 유흥음식점 하지마, 학원 하지마, 주유소 하지마, 강남에다가 해. 아파트도 강남에다 그냥 지어. 강북에 하지마. 명문 학교도 강남으로 옮겨. 주요 기업들 한국전력, 한국은행, 대법원, 대검찰청 다 강남으로 그냥 이전해. 진행시켜.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그 당시 정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부양책이었다라고 보이죠. 이런 강제 부양이 다시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정책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강남의 어떤 영광이라고 할까요? 강남의 입지를 만든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었다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정부가 힘으로 강제한 체인지였고, 과밀화된 서울을 그나마 이 남쪽까지 확장시킨 결과가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뭐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는 서울을 확장했으니까 잘 된 거지, 누군가는 너무 서울만 확장해서 뭐 다른 지역이 발전을 못했지라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만나서 얘기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이런 식의 성장이 다른 지역에서 가능할 것이냐? 어렵다는 거죠. 강남을 대체할 다른 지역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쉽지는 않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다시 다른 지역을 키워줄 수 없으니까, 야, 지금부터 강남 너무 과밀화돼가지고 강남에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아파트도 못 짓게, 강남에 유명한 학교들 다 옮겨버리고 강남에 있는 뭐 기업들 삼성, 서초사업, 현대, GBC 지방으로 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는. 그걸 할 수 있어야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강남을 뛰어넘는 다른 지역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지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그런 지역이 등장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세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세대에서는 아마 강남의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본 거고, 지금부터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높은 가능성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쪽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수도권 안에서도 현재 상급지, 강남 같은 곳들이 상급지죠. 이 위에 이미 올라가 있는 지역들이 그 격차를 더욱 벌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과거에는 그나마 이 양극화를 막아줬던 정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지자체 수장이 바뀌었죠. 바뀌기 전에 서울시 정부에서는 2030년 서울 플랜 짠 것만 봐도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핵심 가치를 소통, 배려, 뭐 도시 재생,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을 개발하지 않는다. 서울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그 옛날 것 그대로 좀 두면서 재생을 하고, 어떤 그런 거를 가치로 삼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모토가 뭐냐? 세계 속의 모두의 서울, 살기 좋은 나의 서울, 도시 경쟁력을 올리자. 즉 개발 중심, 재생 중심이 아니라 개발과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 중심, 이제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 같은 그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건 정치 성향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방향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울만 개발해서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지방 균형 발전도 하면 좋지만 서울의 개발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어딘가 그런 도시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도시는 지금 서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서울 개발 계획도 대부분이 사실 강남에 쏠려 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하게 가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이런 모토로 지금 다 가거든요. 경쟁, 국제사회 경쟁이잖아요. 어차피 이게 모든 도시를 다 개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도 지금 도쿄 중심부를 집중 개발하고 용적률을 완화하고 하면서 도쿄 도심 중심부와 그 주변 수도권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공통된 특징이고요. 이걸 초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분 좋은 사실은 아니지만, 뭔가 기분 나쁜데지만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든다, 서울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도시가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무조건 옳은 정책, 무조건 틀린 정책은 많지 않다. 서울뿐만 아니라 거점을 삼아서 여러 지역들을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키워주면 제일 좋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강남의 개발 과정, 강남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좀 해답을 얻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과정은 아니었다. 상당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로, 강북 지역을 찍어 눌러서라도 강남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런 강제 부양의 방식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강남을 대체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더 양극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강남이란 지역에 관심이 1도 없더라도 그냥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좀 당연하게 알고 계셔야
아셔야 될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잘 꼭 기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실질적으로 투자와 연관되는 정보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